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11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슈젤 등 어떠한 업종별 수급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이 없으신 분들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수급에 대한 특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이 좀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포지션은 중장기적이고, 그리고 한번 매수를 할 때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10월과 11월에 어떤 종목들을 사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대략적인 분위기를 살피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이 어떤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는지를 일단은 보시고, 10월에도 어떻게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이 이어졌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중요한지는 분위기와 시장의 방향성.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는데,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는 의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이제 독보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시가총액 자체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에 따라서 30%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갈 것이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11월 어제까지, 이제 11월 13일까지 방향에 대한, 수급에 대한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린 부분이니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지를 보시면, 상위 한 10개 종목 정도만 보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매수를 하는지를 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코스피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1위가 삼성전자고요. 역시 IT 쪽,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가 이제 LG화학인데 2차전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제 IT 반도체 쪽, 삼성 SDI는 2차전지 쪽, 카카오는 언택트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코덱스 200은 지수 상장 펀드고 이제 상승 쪽에 베팅을 한 거죠. 이 코스피 200에 대한 기초자산을 둔 상장 지수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 반도체 IT 쪽이고, 삼성전기 역시 이제 스마트폰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SK케미칼은 바이오 쪽, 하나금융지주는 금융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1위부터 한 10위까지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결국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과 언택트 쪽,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나 SK케미칼, 바이오나 IT 스마트폰 쪽 관련된 부품 쪽으로도 매기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뭐 금융 쪽까지, 금융 쪽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집권을 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화이자에 대한 백신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서 최근에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휴젤 역시나 1위부터 한 10위까지 어떤 종목들을 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보톡스, 필러 이런 뭐 관련된 미용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메디톡스하고 그리고 대웅제약이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휴젤 쪽에서 얻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휴젤이 좀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또 국내 최초로 중국에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매출이 찍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이제 화이자 쪽 관련된 바이오 쪽, 그러니까 휴젤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제 바이오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바이오 제약,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게임주, HL도 바이오 제약,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임플란트 쪽, 매드팩토도 바이오 제약, 고영은 반도체 소재 쪽 관련된 부분,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이제 진단 쪽 바이오 제약, 웹캐시는 ERP 쪽, 테스는 반도체 장비, 그런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쪽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바이오 쪽에 역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진단이라든지 그쪽이 이제 좀 죽어드는 모습인 것 같고, 화이자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리고 매수를 했었던 부분은 결국 백신이나 치료제 쪽, 그리고 기타 신약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매도세를 보시면, 코스닥부터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시젠 역시 진단 쪽이죠. 제넥신 뭐 치료제 진단 쪽, 에이스테크, 5G 쪽, 사이버 결제, 언택트, 한스바이오메드는 이제 악재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바이넥스, 알소포트, 동국제약, 서진시스템, 그래서 5G 쪽과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던 바이오 제약 쪽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는 쪽은 석유화학 쪽, 그리고 언택트 쪽,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석유화학 쪽이고요. 현대차 자동차 쪽, 통신장비, SK텔레콤, 5G, NC소프트, HMM. 그래서 HMM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조금씩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넷마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그래서 수급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으로만 보면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역시 되고 있는 쪽으로만 매기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이 많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뭐 개별적이지만 뭐 ERP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국내
방한을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나 내년 다음 달 초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게임주 쪽 관련된 부분에 카카오 게임즈도 뭐 좋았었던 부분을 보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도 역시나 반도체, 2차 장비,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결국 올라가니까 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종목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장주보다는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3분기의 실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적들로 매기가 좀 깔리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 반도체 쪽이 국내 쪽을 먹여 살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는 무시를 못하는 거고요. 고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뭐 2차 전지 쪽,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현황이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재를 보시면, 휴재 이제 뭐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고점 부근대까지 거의 임박을 했습니다. 2018년의 고점이 22만 원대였는데 20만 8천 원까지 임박을 해서 뭐 좀 추이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고점 22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만 원을 양호하게 좀 유지를 하면 뭐 23만 원은 뭐 그냥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뭐 25만 원 이상까지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장대 양봉에 대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때 장대 양봉에 대한 추이가 완전히 깨지지 않는 시점이라고 하면 손절가는 한 19만 8천 원에서 19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이 장대 양봉과 이 장대 양봉을 하회하지 않는 시점이면 가능할 것 같고, 뭐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19만 원 초반에서 다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22만 원을 양호하게 유지를 하면 22만 원, 23만 원 정도 가격 유지를 하는 걸 보고 25만 원까지 뭐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4.8%로 삼성전기네요. 3.6%로 역시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63,200원. 드디어 이제 연중 최고가, 52주 신고가, 뭐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실적으로만 봐도 뭐 추가적인 상승 역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한 6만 6천 원, 7천 원 정도 시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이 그렇지만 이 가격적인 매력도 뭐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못해도 가격적으로만 봐도 한 뭐 7만 5천 원 이상 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결국 시장 자체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오늘의 그 금요일에 만들었었던 장대 양봉을 뭐 이탈만 시키지 않으면 추이는 뭐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65,000원에서 64,000원 정도 유지가 되면
한 7만원 정도 이상까지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금요일날의 강세가 단기적으로 꺾여버린다라고 하면 못해도 다시 이제 6만원대까지 6만원 초반대나 뭐 5만원 후반대까지도 한번 다시 터치를 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된 부분 잘 참고하시라고 수급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